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물질에 대해서 배웠는데 금속결합은 안 배웠어. 그래서 결합에 대한 특징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볼 거야. 먼저 제목은 이렇지. 근데 이 물질이라는 거 이렇게로 나뉘는데 원소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을 말해. 이게 원소야.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결합, 이온 결합은 (100% 화합물이야). 거기에 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공유결합은 물질이 되면 얘가 모두 공존해. 그래서 원소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대표적으로 니네가 알고 있는 원소. 뭐 결합 물질은 아니지만 뭐 헬륨이나 네온 같은 것도 사실은 일원자 분자에 해당되는 놈이겠지. 분자. 뭐 분당 하나도 질소, 염소 이런 애들. 화합물은 이런 애들 대표적으로. 포도당이 설탕 같은 거 CH5로 구성된 애들. 이온 결합은 이온 계열에서 명심할 거 앞에 있는 애가 무엇이다? 금속 양용이다라는 거. 자, 하나만 더 구분한다면 너희들이 앞으로 배우는 물질들은 얘들은 간단한 정수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온 결합은. 왜 간단한 정수비가 되느냐? 전하의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수를 쓸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염소는 마이너스 1까지 하는 17족이니까 얘는 플러스 1가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얘는 플러스 2가라는 걸 예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들은 이렇게 조금 과다하게만큼 정확한 원자의 숫자를 다 써줘. C 6개, H 12개, O 6개. 또는 이런 식으로 시성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에탄올 같이. 중요한 건 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지. 포함하지 않는다. 알았어요? 이제부터 이온 결합 물질부터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자세한 걸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시험에 낼 것인가 그걸 잘 보세요. 먼저 보시면 이온 결합 물질들은 거기에 쭉 예를 들어줬습니다. NaCl, 염화 칼슘, 염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자, 근데 한글로 보면 나름 이거 칸 띄운 것 아니? 염화 나트륨 이렇게. 염화 칼슘, 염화 마그네슘. 별다를 건 없어. 요게 다 금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CL이 마이너스 1가기 때문에 애들은 다
얘들은 칼슘은 이렇게 이가, 마그네슘도 이가 정도만 알면 돼. 근데 얘를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산화철 해놓고 여기 누구 거냐? 양이온의 이 전하에서 3 플러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연속적 결합물질이다. 다시 말해서 이온 결합물질은요, 다시 말해서 이러지 못하다는 거죠.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애들이기 때문에 한마디 더 말해 이렇게 버려요. 이렇게 덩어리다.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식으로 나타낼 때는 그냥 전기적 중성의 간단한 정수비를 표현하는 거야. 이게 이온결합 물질의 표현이야. 양전하와 음전하의 전체 전화합이 0인 거.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금속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양이고 1대1이다. 그럼 이런 애들이 누가 있느냐? 예를 들면 NaCl 이렇게 있다는 거죠. 1대1. MgO 1대1. 알았죠? 저렇게 써 있는 것이 A, B의 특징이다. 이온결합 물질. 밑에 있는 그림도 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MgO 그럼 만약에 MgCl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CL이 두 개 있다. 알았어요?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알루미늄 3가 2가 이런 식으로. 간단한 정수비, 전기적인 중성, 맨 앞에 양이온을. 이게 이온결합의 특징이에요. 됐어요? 그럼 이들은 어떠느냐? 특징에 대해서 볼게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다. 자, 어떻게 상대값이 없으니까. 전기력으로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녹력점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 혹시나 녹력점 비교하라 나오면 참고니까 이건 잘 보세요. 그냥 녹는 점과 끓는 점 분명히 뭡니까? 물리적인 변화잖아요. 근데 이걸 측정할 수는 있잖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얘들을 결합력을 계산할 때는요, 이걸로 계산해야 되거든.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정률 인력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야. 이게 뭐냐? 이건 뭐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이온 반전으로 배웠고 그 다음에 뭐 이온과 인력을 배웠느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잘 보십시오. 세트 1
알겠어요? 세트 1에 여러분들 얘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질소는 3가라 잘 안 나온다고 했죠. 얘들이 모두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들어가느냐, 여기에 뭘 들어가느냐, 여기. 알았니? 여기에 뭘 들어가느냐에 따라 얘들을 칭하는 말이 되는 거야. 2-를 쓰면 얘고, 마이너스 1을 쓰면 얘고, 플러스 1을 쓰면 얘고. 이해하니? 그렇다면 이게 누구의 전자배치입니까? 바로 네온이죠. 네온은 보어 전자 껍질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잖아. 여기에 전자가 10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안정한 전자 배치인데 얘들 모두가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얘 전자 배치를. 그러다 보면 전자를 잃거나 얻게 되는 거지. 그게 이온의 특징이거든. 그럼 세트 2는 누구였어요? 황, 염소, 칼륨, 그 다음에 칼슘 있었죠? 2는 뺀 거야. 얘들은 누구의 전자배치를 따라갔죠?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누구를 넣느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황이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염소고 이런 식으로 모두 아르곤. 얘는 10번이면 얘 몇 번이었어요? 18번이었단 말이에요. 안쪽은 껍질에 전자가 2개, 그 다음엔 8개, 합이 10개죠? 이거 네온이었잖아? 거기에다가 8개를 더 그리면 아르곤. 그래서 봐. 이런 표현은 무엇이냐? 비교를 하는 거지. 보통 녹는점을 비교하거든. 그러면 거리라는 건 얘는 공통적이잖아. 그러면 요 둘을 비교하는 거라고. Na 플러스는 세트 1이니까 칼륨도 역시 세트 2. 그래도 다 플러스일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껍질이 2개야. 얘는 껍질이 몇 개니? 파가르색 껍질 하나 더 있잖아. 뚱뚱하잖아. 그러면 염화이온과의 거리가 좀 멀단 말이야. 그래서 거리는 가까울수록 세다. 얘가 높다 이렇게 표현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니들한테 어렵게 K랑 마그네슘을 비교하고 그러진 않거든. 근데 지금 같은 족일 때는 뚱뚱한 놈이 여기 만약에 LiCl이 있잖아. 그럼 LiCl이 더 세. 자, 근데 얘들 녹용불량 높다 이런 거 잴 때 보면 얘가 우선이야. 얘가 우선한다. 그 다음에 이게 같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곱이라는 건 이건 곱을 봐봐. Q 곱하기 Q 프라임이 뭐냐면 이 뜻이야. 이 뜻. 이거 요거 곱한 거다 이거지. 얘는 뭐 얘는 똑같지. 무슨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 나오겠냐? 마이너스 나오지? 그게 물리학은 인력이라는 뜻이야. 마이너스가 플러스 곱하면 뭐 나와? 플러스 나오고 마이너스 곱해도 플러스 나오지. 그건 총력이라는 뜻이라고. 어차피 이온결합이라는 건 양과 음의 결합이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그냥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야. NaCl 있고 MgO가 있잖아. 이래. 그냥 왜? 저 곱에 비례하잖아. 그러면 얘들은 이거고 얘들은 이거라면 이게 훨씬 크죠. 전하량이 큰 애가 짱이라고 무조건. 그리고 곱이 전하량의 곱이 똑같을 때 거리 비교하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얘하고 얘를 비교해봐. 같아. 마그네슘도 2가고
칼슘도 2 가면 둘은 같아. 2 곱하기 2. 산소는 어차피 마이너스 2로 똑같잖아. 그 다음에 거리를 구하는 거라고. 얘는 세트 1, 얘는 세트 2니까 가깝죠. 껍질이 작아서. 이런 식의 표현이 좀 어려운 문제를 설 때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줬을 때 나오는 얘기. 지금은 농협 표현 비교적 높다. 참고로 알아도 소금 800도씨야. 녹는 점이. 알았지? 그냥 소금은 800도씨. 어떤 데이터에 딱 뜨걸랑 이거 영어 나트륨이겠구나 라고 참고로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성이 있어. 좋죠. 특히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 다 플러스 1가였지. 낙할지랑 얘들 들어간 건 다 물이 잘 녹아요. 근데 박하사탕 들어간 애들 안 녹아요. 기억나? 박하사탕 흰색 거. 걔들이 들어간 거는 안 녹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물에 잘 녹고, 알아서 물에 대한 용해성이 좋다. 이건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극히 일부 앙금들은 잘 안 녹기만. 그죠?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얘는 시험에 나와요. 얘는 시험에 나온다. 자, 고체일 때는 없어요. 이온이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금은 물에는 잘 녹고 전기를 잘 통하지만 소금 고체는 전기를 통하지 않아요. 근데 액체이거나 수용액, 대부분 애들이죠. 전류를 잘 통해요. 그래서 이 수용액의 전류를 잘 통하고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전해질이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알았니? 이거 무슨 상태라고 그래? 이렇게 부르거든.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을 용융시키면 전류를 잘 통한다. 이래서 맞는 말이야. 알겠죠? 액체화 시킨 거니까 저거만 나온다 시험에.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얘네가 소금만 기억하면 돼. 외력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이렇게. 외력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붉은 소금 힘주면 다 부서져요. 빡빡. 알겠지? 그리고 이 물에 녹았을 때 전해질 이 표현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좋아. 얘가 양이온이야. 얘가 음이온이야. 자, 얘를 표현한다면 얘들의 화학식 얘부터 써줘야지. 이렇게 뭐 들어가겠냐? 이거를 AB2. 알았어? 항상 양이온부터 먼저 써준다고. 그 다음 봐라. 전하량의 B는 이게 돼. 이게. 알았니? 요 정도만 비교해서 알아두면 돼. 다음에 우리 주변의 이온 결합 물질에 얘를 한번 보자. NaCl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금 뭐 누구라면 생명체라면 꼭 필요한 무기염이에요. NaCl. 그 다음에 탄산칼슘 조개 껍데기나
달걀 껍질. 이게 탄산가심이고 지구과학적으로 말하면 저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알겠어요? 달걀 껍질의 주성분. 그 다음에 염화칼슘. 얘는 제설제로 많이 쓰이거든요. 물에 들어가면 발열 반응을 일으켜서 얼음을 좀 녹이고요. 그 다음 얼지 않게 해줘요. 제설제로. 그리고 물을 수분을 잘 흡수하죠. 수분 흡수제로 씁니다. 그래서 물 먹는 사막 거기에 성분을 많이 쓰이고요. 탄산수 나트륨 있어요. 얘는 빵 만들 때 베이킹 파우더 정도로. 특히 여기 보이죠 여기. 요거 갖고 있는 애들이 이산화탄소기처럼 발견이 깊어요. 쟤를 뭐 물에 녹였다든지 열분했다든지 그때 발생하는 기체 누구야 그러면 이산화탄소. 오케이 말이? 이렇게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53쪽에 꼭대기 한번 볼까요? 염화칼슘을 대체할 친환경 제설제를 찾아보자. 염화칼슘을 대체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도 이게 아이고 친환경적이지 못해 이 뜻이에요. 이 염화칼슘의 제설 원리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보니까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얼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느 조직을 무너뜨리려면 조직을 과해시킬 수 있는 애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둘이가 되게 막 친해. 의리 뭐 이러고 다녀. 이쁜 여자 하나 거기다 심어놓으면 끝나. 계속 그냥 무너져. 하루 만에. 안 그러겠냐? 아니야. 여자들의 미인계가 얼마나 무서운데. 조조 대군을 무너뜨리는 것도 미인계 아니야. 그런 놈들이 합리화시키려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은 이런 헛소리 나요. 그죠? 미인이 걔한테 안 가. 알았어? 네. 성실해야지. 이 얘기가 뭐야? 염화칼슘이 물 분자가 막 결합하는 걸 방해하는 거야. 가도. 얘가 들어가면 물 분자들이 얘한테 달라붙어. 지들끼리 결합 안 하고. 그래서 어는 걸 방지하거든, 쟤들이. 그럼 얘가 왜 그렇게 친환경적이지 못하냐? 이것들이 물속에 있으면 바닥에 바닷물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럼 차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냐? 차가 뭘로 만들었어? 철로 만들었잖아, 철로. 가부식 때.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면 뭐가 좀 좋을까? 다시 말해서 거기에 보면 부작용이 있어. 일단 하천을 오염시킨대. 무기염류가 많아졌어. 또 하나, 도로의 나무들을 말라 죽게 하고 시멘트와 차량, 철제 구조를 부식을 시켜. 얘들 자체가. 그리고 호흡기나 피부 등의 질환을 일으켜서 인체에 해롭대. 그러면 이것을 물질의 조건, 왼쪽과 같은 것에 영향을 덜하는 것이 바로 얘를 좀 오염도를 줄이는 거 아닐까? 그래서 가장 뭐가 첫 번째 많이 쓰는 게 소금이 대체제로 쓰여요. 소금이. 모든 식물에 필요한 영양소가 나트륨이온이기 때문에 소금. 그 다음에 모래. 그래서 너희들 보면 언덕 같은데 모래주머니 싸놨잖아 보면. 제살 방지용 어쩌고 하면서. 모래가 뭐 해가 되는 건 없으니까. 그냥 바닷물은 사실 그죠, 바닷가에는 바닷물이 많지만 육지 쪽에 바닷물을 갖고 그 갱수라고 하거든. 간수라는 표현이 맞는데 야 그걸 갖다 놓기 좀 부끄럽죠. 여튼간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만 알아두세요.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누구라고? 얘 나옵니다. 시험에만 나와요. 알았냐?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공유결합물질, 이건 별스럽지 않아서 별로 커다랗게 이온결합물질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내가 여기서 그린 거 요거 지금 방금 지운 거 기억나요? 그거 나와요. 자 공유결합물질 볼게요.
우리가 공유 결합한 물질은 분자냐 분자가 아니냐야. 야, 생각을 해봐. 공유 결합 물질은 전자를 공유했을 거 아니냐? 전자의 움직임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일단 저 3번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는 알고 가. 없다. 고체도 없고 액체도 없고 그냥 없어. 그냥 없어요. 알았어? 저거 꼭 기억해라. 공유 결합 물질은 일단 얘가 분자입니까 분자가 아닙니까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니네 통합과학 시간에는 그런 것까지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 얘들은 이렇게만 볼게. 그냥 분류를 하고 들어갈게. 얘들은 공유 결합 물질은 원소냐 화합물이냐 이 구분도 중요하지만 독립적이잖아. 그럼 걔를 분자라고 불러. 독립적이지 못하면 아까 내가 덩어리라는 표현을 썼잖아.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연속적이면 분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물질이 되면 분자 결정이 될 수 있거든. 얘들은 공유 결정이라고 해요. 얘보다는 얘가 좀 많이 나올 거야 오늘은. 거기 보면 얘가 쭉 서 있잖아. 얘를 가만히 봐봐. 얘를 나눠보자. O2 산소지, N2 질소지. 이런 애들이 누구라고? 대문자 하나. 알았어? 대문자 하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H2O, 그 다음에 CH4. 대문자가 다 두 개잖아. NH3. 그 다음에 포도당 C 6개, H 12개. 이런 애들이 화합물이잖아. 이들 모두가 분자가 될 수 있어. 독립적이야. 알겠지? 근데 독립적이지 못한 애들, 얘들이 모두 분자인데 분자가 아닌 애가 누구냐? 이 두 개야. 너희들이 배우는 것 중에. 요 C는 다이아몬드하고 흑연으로 나뉘어. 이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규산염이고. 얘들은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공유결정이라고 불러. 물론 분자 결정이든 공유 결정이든 다 같이 공유결합 물질이야. 화학결합은 똑같아. 근데 연속적이냐 아니면 독립적이냐 그 차이로 분자다 아니다라고 구분을 해. 그래서 여기서 구분해서 잘 공부하면 돼. 지금 여기서는 이게 이거보다 더 깊게는 안 나오니까. 먼저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분자를 이룬다라고 했는데, 자 봐. 걔를 풀었으면 이 뜻이야. 공유결합하여. 이 말이 뭐야? 내가 길게 썼지만 무엇이 없다. 금속이 없다는 뜻이야. 분자를 만든다. 그러니까 분자가 아닌 것은 다이아몬드, 흑연, 규산염 정도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거기 밑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보이지? 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전기 전도성.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쟤랑 같이 외워야 돼. 고체일 때 없어. 액체일 때 없어. 수용액 상태에서도 대부분 없는데 있는 애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 3. 니들 중학교 때 배웠다. HCl, H2SO4 걔들 다 극성분자거든. 그러니까 전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둘 경우만. 수용액까지 오지 말고. 그
그러니까 니들이 물질인데 고체일 때는 없는데 액체일 때는 있어요? 그럼 그거 이온결합이야. 둘 다 없어요? 그럼 뭐야? 공유결합 물질. 가끔 얘가 좀 나오거든. 얘는 있어요. 흑연은 탄소와 탄소의 결합이 원래 4번씩 일어나야 되는데 흑연은 이렇게 3번씩밖에 결합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이렇게 얇은 판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전자 하나가 왔다 갔다 움직여. 전자 하나가 왔다 갔다 움직여. 이 전자 하나가 움직이면서 자유전자 역할을 해가지고 전도성이 있어. 흑연만. 이들의 연필식. 그 전기분해할 때 흑연 막대 이런 게 얘야. 알겠지? 얘만 예외고 나머지는 전도성이 없다라고 해요. 다른 분들조차도. 그래서 그 얘기는 거기 얘기고 넘겨볼까? 우리 주변에 공유결합 물질 해가지고 물질의 종류를 한번 볼까? 먼저 얘를 보면 첫 번째가 에탄올 있어.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금속이 없어. 술 이렇게 보면 돼. 술. 다음에 소독제. 니네 그 손 그런 거 알겠지? 그리고 뷰테인. 뷰탄가스라는 말 있지. 부탄가스. 니들 막 쓰는 거. 휴대용. 버너. 연료로 쓰이며 LPG지, LPG. 거기에 주성분으로 들어갈 수 있어. LPG. 그 다음에 설탕. 설탕 같은 경우, 이거는 설탕 그렇게 쓸, 설탕이거든, 설탕. 조미료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조미료라고 해야 되겠네. 조미료. 단맛을 띠는 조미료. 그 다음에 아세틸 살리실산이 있거든. 이거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아스피린. 해열 진통제. 근데 니네 이거 안 먹잖아. 뭐 먹어? 이거 말고 아스피린 말고 타이레놀 먹잖아. 타이레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금속이 없다. 이런 거. 그 정도만 알고 쓰면 됩니다.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고요. 그리고 전기 전도성 비교했는데 그 밑에 데이터 한번 봐봐요. 니들이 위에 있는 물질 보지 말고요. 고체 상태, 수용액 상태 쭉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고체일 땐 없는데 수용액 상태에서 있는 애들이 거의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알았어요? 그리고 너희들한테 시험 문제 수용액에서의 전기 전도성이 안 나오고 액체일 때로 나올 거예요. 액체일 때. 백발백중이야. 그럼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 모두 없으면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근데 액체일 때 있으면 이온결합. 그래서 염화나트륨, 염화구리,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얘들은 모두 이온결합 물질이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애들 있죠. 설탕, 포도당, 녹말 모두 공유결합 물질이다. 전기 전도성으로 외워놔. 하나 나와. 하나. 맨 밑에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이 있어. 물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 질소 이렇게 있어. 거기서 얘들아 이온결합 물질 몇 개 보여? 거기 이온결합 물질 몇 개 보여?
오, 멋있어. 예인아, 이온결합 물질 몇 개 보여? 너 저 친구 믿었구나. 이때 한번 써보자. 그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몇 개 있어? 일단 제가 틀린 건 알았으니까 뭔가는 얘기해야 되겠고, 야, 거기 3번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 밑에 물,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규산형 광물 중에 이온결합 물질이 몇 개 있냐고. 3개. 얘기해봐. 누구누구? 뭘? 이산화탄소, 그 다음? 규산염. 자, 원소를 얘기해봐. 거기에 있는 원소. 내가 먼저 얘기할게. H. 그 다음 또 뭐 보여? O. 그 다음 C. N. SI. 그 중에 금속 얘기해봐. 야, H가 이름이 뭐야? 원소 이름이. 니들은 뒤에 소만 해봐. H는 수, O는 산, N은 질, SI는 큐, 다 비금속이지. 여기에 금속이 어디 있다고 이온결합 자꾸 지랄해. 이씨, 그지들아. 구분을 할 줄 알아라 했잖아, 내가. 내가 니네들 이거 뭐 왜 그래? 그게 아니잖아. 물질 속에 금속이 없으면 이온결합 물질이 아니에요. 이온결합 없어요, 이 안에. 도대체 무슨 자신감 때문에 물을 이온결합이라고. 다 니 탓이야. 알겠습니까? 외우고 뭐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건 시험 전날 가도 되잖아. 원리는 알아야지. 지각을 우리 지구 시스템의 생명 시스템 구성하는 물질을 보면 이온결합 물질보다는 동위결합 물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알았습니까? 자, 55쪽 1번. 이온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한 쌍을 이룬 상태로 존재한다. 저기 한 쌍이라는 표현은 또 웃기네요. 왜요? 한 쌍이라는 표현에 밑줄 쳐봐요. 한 쌍, 밑줄 치고 독립적 이렇게 써볼까요? 얘들이 독립적입니까? 아니요, 덩어리입니다. 연속적. 그래서 X예요. 틀린 답이다. 한 쌍, 한 무리 이런 거는 분자에만 통하는 말이죠. 독립적인 거. 두 번째, 물에 녹으면 당연하죠. 이건 동그라미. 양이온 오면 아닙니다. 그 다음 모두 전류가 흐른다? 아니라고. 고칠 때 안 흐른다고. 그래서 X. 두 번째, 자,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여러분, 그 원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알겠죠? 근데 선생님, 헬륨이나 네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해요? 걔는 화학 결합하지 않아요. 안정해서. 알겠지? 대신 분자는 맞아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의 성질에 따라 물에 대한 용해성이 다르다. 당연하죠. 여기서 용해성이라는 건요,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이온화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물에 잘 녹냐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봐요. 에탄올 같은 경우 물에 잘 녹습니다. 설탕도 잘 녹고요. 아세트살리산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C와 H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에다 C로 출발하죠. 참고로 알려주는 거예요. 봐. C로 출발하지. C 되니? 아니야, 어렵지 않게 알려줄게. 화학식이 떴는데 대문자가 3개 이상 있지. 우리 살로 가. 대문자가 얘 몇 개? 3개지? 얘도 5야 5. 알았어? 5 중간에 잘렸어. 이러지 말고 3개지? 얘는 물에 잘 녹아. 근데 2개는 안 녹아. 2개는 안 녹아. 근데 문제는 이거야. C, H 이렇게 돼 있잖아. C가 들어간 2개는 안 녹는데 N이나 O가 들어간 2개는 잘 녹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C를 포함 대문자 이 물에 안 녹아. C를 포함 대문자 두 종류는 물에 안 녹아. C가 없는 대문자 두 종류 물에 잘 녹아. C가 없는 대문자 두 종류 물에 잘 녹아. 알았어. 물에 녹아 녹아. 그래. C를 포함한 대문자 두 종류잖아.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야 이것도 야 물인데 그치? 물에 잘 녹아. 이거 고민은 안 돼.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녹죠. 대문자 두 종류. 그럼 마지막 대문자 한 종류는 안 녹아. 알았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대문자 한 종류. 안 녹아. 녹아. 왜? C를 포함하지 않았잖아. 두 종류인데. 안 녹아. C를 포함한 대문자 두 종류니까. 녹아. C가 없어. 대문자 두 종류인데. 녹아. 대문자 세 종류. 이렇게. 대문자 세 종류는 물에 녹아 안 녹아? 대문자 한 종류는 이것만 알아둬 줘. 알았지? 두 종류일 때, 대문자가 두 종류일 때 탄수가 있으면 안 녹고 탄수 없으면 녹고 이렇게. 알았니? 세 번째, 대부분 고체 상태에선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나 수용에서 부끄럽죠? 대부분은요, 액체일 때 전도성 없어요. 공유그램 물질은. 세 번째, 이온과 공유를 고르세요. 물! H2O. 야, 이온 결합이 아니야. H2O. 아니죠. 금속이 없는데. 공유 결합이라고, 공유 결합. 에탄올. 예. 이 안에 금속이 있어? 없잖아. 탄소, 수소, 산소인데. 공유 결합이라고. 염화 칼슘. 칼슘에 밑을 쳐. 금속이지? 이온 결합. 산소, O2. 공유 결합. 탄산, 칼슘. 아까 칼슘 금속이라고 했잖아. 이온 결합. 소나트륨. 이온 결합 나트륨. 금속 몇 개는 좀 알아도. 네 번째,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의 모형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 자, 일단 누가 공유 결합 물질일 거 아니야? 잘 들어라. 이온 결합 물질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겠지. 나가 이온 결합이겠지. 따라서 가가 공유 결합 물질이겠지. 자, 2번. 가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뭐로 이루어져 있다? 분자로. 우리 지금 고체 상태 보는 거요. 알았냐? 분자도 고체는 저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얼음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알았어? 그러면 가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나는 전하를 띠는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야. 세 번째, 액체 상태 가나에 각각 전원을 연결하잖아. 가는 전도성이 없고 나는 있다가 정답이지. 그래서 나는 전류가 흐르고 가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물 사람 몸의 70%. 참고로 물단지 해봐. 써봐 보다. 물단지. 물이 뭐야? 물. 그치? 단이 뭐야? 단백질. 지가 뭐야? 지질. 우리 몸의 구성 퍼센트 순서야. 물단지. 알겠어? 질소 대기약 78%. 연결하라. 질소는 대기약 73%. 78%. 규산형 SiO2야. 지각 구성의 1등, 2등이야. 지각 구성 1등, 2등. 지각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 얘들 1, 2위. 이게 순서예요.
여기까지가 딱 비금속이거든. 오씨. 나머지 다 금속이야. 알았어? 써놔 그냥. OCR 100 하나 칼만.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가야 될 거. 자연의 구성 물질이다. 그 첫 단락이 뭐냐면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결합 규칙성이라. 참 길다. 아, 칠판에 3분의 1. 우리는 먼저 지각을 보고 그 다음에 생명체 구성 물질을 볼 텐데 가장 간단한 건 내가 아까 니네한테 쓰라고 했지. 지각의 8대 구성 원소. 제일 먼저 뭐였어? 그 다음 SI. 그지? 끝. 그렇게 한번 보라고.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첫 번째를 보면 여기에 순서가 있을 거야. 뭐가 있냐? 원소. 이것들이 결합을 해서 물질이 된 거 아니야? 원소가 결합해서 물질이 되었잖아. 그 원소 결합 방법을 3개 배웠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이런 거 배웠잖아. 지금 거기 보면 지각과 생명체 공통으로 뭐 많은 원소라는 말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지각과 생명체는 원소의 기원이라는 거 돼 있고 이런 말 있어. 간단하게 말하면 먼저 그 밑에 탐구자 청형 봐봐. 이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지각은 누가 제일 많이 있네. 지각. 산소가 제일 많이 있더라. 그지? 그 다음 누가 있느냐? 규소가 있더라. 이런 순서만 보면 돼. 됐어요? 그 다음에가 누가 있냐? 알루미늄. OCR 100 하나 칼마. 이러고 외우거든. 사실은 중딩 때 아니었냐? 처음 봐? 여기까지가 비금속이야. 여기부터는 다 뭐야? 뒤에 다 금속류야. 지각에 어떤 금속이 제일 많아? 알루미늄이 제일 많아. 인간이 태초부터 사용한 금속이 누군지 알아? 구리다. 다 구리다. 너 때리래? 오빠. 아, 손 잡는 거 아니야? 딱 써봐. 그치? 악수는 그렇게 아니야. 코로나 악수. 그거 딱 끼고 끝. 금을 제일 먼저 사용했어. 인간이 제일 먼저 금. 금은 다른 산소와도 결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순수한 금속의 형태로 발굴될 경우가 많았다. 그 다음에 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뭐야? 귀한 금속들이지. 그러다가 이제 구리가 나오면서 청동이 섞여서 주석이 섞여서 청동기 시대가 도래됐지. 그러다가 고조선이 건국되고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 철기가 나오잖아. 그치? 지금까지는 철기거든? 근데 니들 보기엔 누가 제일 많냐? 알루미늄이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딱 점령했을 때 왕관을 알루미늄을 썼단 말이야. 귀했다는 거지, 그만큼. 근데 제일 많은데 땅 속에 다 얘들은
산화물 형태로 존재해. 산화물. 산소랑 결합된 물질. 알았지?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Al2O3 이온 결합으로 존재한다는 거지. 땅 속에. 근데 그 원소 비율이 이렇게 많더라. 철은 니네 원시 지구 탄생에서 배웠지. 철은 어디에 많이 있어? 네. 눈은 마주치라. 핵에 많아. 핵에. 핵. 원시 지구의 핵. 근데 지표에도 철이 있네. 저 바닷물에 녹아있던 철이야. 걔가 땅속에 철균으로 가라앉는 건 그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불리는 애들. 알겠냐? 걔들이 나오면서 광합성을 하면서 발생한 산소가 물속에 있는 철이온을 가라앉힌 덕분에 저게 지각에 있는 거라고. 대기 한번 봐. 대기. 대기는 누가 제일 많냐? 당연히 질소, 산소 이렇게. 그 다음 뭐 아르곤 이렇게 있거든. 사실은 아르곤도 써주다. 뭐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질소가 78%를 차지하고 그때 질소는 물질이야. N2. 알았죠? 그 다음에 해양 봐봐. 누가 제일 많아? 해양은 산소, 그 다음에가 누구? 수소, 그 다음에가 염소. 얘들 다 이온의 형태로 존재해. 얘는 뭐로 존재할까? H2로 존재해. 해양인데 물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H2로 존재해. 얘는 이걸로 존재해. 알겠어? 그래서 저렇게 구성원소가 많은 거야. 바닷물이 짠 이유지. 그 다음 사람 봐봐. 사람도 누가 제일 많이 하는 거야? 산소가 엄청나게 많아. 그 다음에 누구냐? 탄소, 수소, 질소, 순설. 그래서 우리가 CHO로 구성되어 있대잖아.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거. 알았어? 그쪽에 질소까지 포함한. 그럼 니네가 보니까 어떤 원소가 압도적으로 많아? 산소가 압도적으로 많지. 그지? 그러니까 산소라는 이 기체는 반응성이 워낙 커가지고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한다는 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지? 뭐 산화. 그 다음 또 전문 용어 부식 이런 거. 그 다음에 음식물이 산소랑 반응하면 부세. 아 위세가 아니라 부세. 알았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산화의 또 다른 표현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지각, 대기, 해양, 사람 거의 수소가 짱. 그리고 대부분이 비금속이라는 거야. 수소, 질소, 산소, 수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비금속이더라.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일단 우리가 대부분이 이거 봐봐. 얘는 이렇게만. 얘는 금속 산화물 형태. 그러니까 이건 무슨 결합 물질이었어 얘들아? 공유결합. 이건 뭐였어? 금속이 들어갔은 화합물이니까 이온 결합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밑에 얘기들이 그거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지 사람 같은 경우는 다 공유결합이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 다 공유결합이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써준 것뿐이야. 외우지도 마.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누구냐? 바로 이거야.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 이걸 보는 거야.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니네 14족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 대표가 누구냐? 탄소, 얘 몇 쪽이? 3쪽이 누구 있었지? 규소. 바로 요놈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 땅속에 OCR100 하나 팔면 이렇게 있잖아. 아까. 왜 얘가 중심원소냐면 내가 이렇게 중심원소라고 쓰는 이 말 속에는 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화합물. 얘가 SI 14족이라고 우리가 배웠듯이 이런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선은 공유결합의 횟수잖아. 그지? 여기에 뭐가 붙는다? 산소가 붙을 거야. 몇 개 붙겠냐 산소가? 4개가 붙는데 이 산소가 이상한 놈이라고. 산소가 선이 하나만 있냐? 2개 있지. 그 하나 있는 산소가 또 규소랑 결합해. 그럼 결국 뭐냐? 얘들은 독립적일 수가 없는 거야. 연속적이지. 그래서 내가 아까 기억나니? 분자다 분자가 아니다. 분자가 아닌 거 뭐뭐 기억나? 불이 꺼진 사이에 지금 자기 양말이 없어진 사람 차리고 오늘 한 건데 분자가 아닌 것 중에 애인이 결혼할 때 뭐 받고 싶어? 뭐 사랑 이런 거 죽는다 그런 거 말고 탄소 받고 싶어? 연비신 갖다 줘.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그죠? 다이아몬드 같은 게 분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흑연도 있죠. 마지막 하나 보겠어요. SiO2. 예. 연속적이라는 거죠. 이들 연속적인 규칙성을 배우는 게 2단원이라고. 그러니까 복잡한 걸 배우는 게 아니야. 이거 결합각이 몇 도냐면 이거야. 야, 입체 구조라고. 알았어? SI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 산소가 붙는 거거든. 이렇게 입체예요, 입체. 이게. 정사면체 구조.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막 결합을 하는 규칙성을 지금 배우는 거라고. 거기 규소의 화학적 성질. 규소는 탄소랑 똑같아요. 공유 결합이 가능해. 그것도 어떤 구조로? 입체로. 그래서 니들한테 이렇게 쓸 거야. 이게 규소야. 그럼 여기 누가 붙겠어? 그럼 이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이렇게 선을 2개 그린 건 같은 면에 있는 애예요. 이건 그럼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지? 이거는 앞으로 튀어나왔다. 이거는 뭐야? 뒤로 들어갔다. 이 표현이 171쪽의 꼭대기에 있는 거야. 얘를 위에서 볼게. 위에서. 자, 그냥 쓴 거야. 이게 A인 거지. 그 다음에 이게 B, C, D인 거야. 그리고 내가 안에 여기 있는 거 위에서 본 거야. 이 그림을 지금부터 그릴 거라고. 거기 71쪽 밑에 그림이 그거야. 쭉 써있는 그림이. 이렇게 되면 어떤 결합의 형태가 되냐면 요거를 쭉 이어 그릴 수가 있어요. 요 산소는 B잖아요. 지금 요기 D잖아요. D. 이 산소는 선이 2개가 나온단 말이야. 산소는 이런 결합을 하는 애예요. 배웠죠? 공유결합에서. 선이 2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A, B, C, D 산소는 규소 하나하고만 결합하잖아요. 옆에 있는 규소랑 또 결합해요. 계속. 알겠습니까? 그래서 규산형 광물의 결합 규칙성 해가지고 거기 보이잖아요.
이거를 시험 보기 전날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먼저 규산형 광물은요 산소 4개랑 공유 결합하는 거죠. 근데 보면 그 산소 규소는 공유 결합하거든요. 4개와 이 표현을 이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SiO4 이런 식으로 알았니? 그래서 사실 이렇게 표현하거든. 4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윤인 거예요. 이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윤이 전화가 0이 되려니까 나머지 산소가 계속 공유해서 결합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 구조를 보면 구조 중에 무엇이 있어요? 첫 번째 독립형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거 그림은 나중에 프린트 해달라고 해서 붙여놓으세요. 차라리. 독립형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독립형이면 얘일 거 아니야. 양이온 그잖아요. 실제로 얘들이 SiO4 4가 플러스 Si가 4 플러스를 작용하고 5가 이렇게 작용을 해요 원래. 알았니? 근데 SiO4가 되면 4 플러스도 나오지만 마이너스 2가도 띄고 4가도 띄고 지 멋대로 띄거든요. 결합 구조에 따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SiO4 2가 마이너스 3가 마이너스 이런 식 전화를 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잖아 얘가. 앞에서 살짝 질러줬는데 힌트를 줬는데 앞에서 잠시만 어디서 힌트를 줬더라. 이 책도 나름 노력을 했던데 사과 마이너스구나. 미안해. 얘가 마이너스 2짜리가 4개고 그지? 얘가 얘 SiO4 사과 마이너스예요. 이것이 4개 있기 때문에. 그러다면 독립형 구조는 저 SiO4 사과 마이너스가 양이온들이랑 결합할 수가 있어요. 양이온들이랑. 그지? 그럼 이게 이온 결합이 되거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얘로서 누구냐? 감남석이에요. 외우라고. 독각. 알겠지? 이거 조심해야 돼. 알겠죠? 독립형 구조는 뭐라고? 감남석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얘는 독립형이라는 말 잘 들으세요. 혼자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이 양이온, 그것도 누구? 금속이랑 결합을 해서 이온 결합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형태죠. 독립이라는 건 이렇게 다원자 이온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온 결합을 하면 연속적이 돼버립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단사슬 구조라는 게 있어요. 자, 단사슬 구조는 쭉 연결된 거야. 그만 하나로 SiO4가 쭉 옆으로 한쪽 구조로만 계속 연결된 형태거든. 이런 구조는 양쪽 끝에 있는 아까 말한 이거야. B하고 산소가 결합했어? 그럼 D가 결합인지 C랑 결합인지 B, C 방향으로만 계속 결합된 거야. 일렬적으로 쭉.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하고 A도 하고 이게 아니라 C, A라든가 인접한 산소 혹은 니네 모든 산소는 이거 인접해 있는 건 아니야? 모든 산소가 인접해 있어. 바로 옆에. 이 두 개의 산소에 각각 규소가 계속 연속적으로 결합한 걸 단사슬 구조라고 불러. 그렇지. 그러니까 양쪽의 산소라 하면 A, C도 괜찮고 A, B도 괜찮고 B, C도 괜찮고. 알았니? 산소 두 개가 계속 연속적으로 결합한 형태. 알겠어? 이런 걸 단일 사슬 구조. 단사슬 구조. 얘네가 누가 있어? 희석이 있다. 단위. 알겠죠? 희석이 있더라.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 복사슬은요.
자, 사슬구조에 참여하는 산소가 더 많아진 거예요. 알았죠? 복사슬은 3개의 산소가 관여한 거죠. 결합에. 저 위에 단사슬은 2개의 산소가 공결합을 했다 그러면 얘는 3개가 결합된 게 복사슬입니다. 이중사슬구조처럼 보이잖아요. 2개의 사슬물. 이게 각섬석의 복합. 알겠어요? 산소 몇 개? 예. 이런 거죠. 자, 이제 판상구조 한번 보세요. 판상구조는 판처럼 결합하는 거고요. 산소가 몇 개가 결합했나 봐봐요. 3개가 결합했어요. 맞아요? 산소 3개가 계속 연이어 결합한 거예요. 계속. 위, 아래, 좌우, 아래, 위로. 이러면 판상구조로 해가지고 이런 것이 흑운모. 잘 부서진다. 판으로 껍질이 잘 까져요. 여러분 이거 판상구조 아까 여러분 저기 흑연도 봤는데 흑연. 흑연이 판상구조거든. 잘 부서져서 너네 연필심으로 쓰잖아. 그지? 흑운모도 판이 떨어지듯이 잘 뽀개져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요 엇갈려 결합하느냐 계속 연속된 결합을 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알겠어요? 그런 결합 구조가 계속 펼쳐지는 거. 근데 판상구조도 사실은 복사슬 구조가 공통점이 있다면 3개의 산소가 결합되는 구조가 보이건 그런데 가만히 보잖아. 가만히 보면 이 3개의 산소 결합이 모든 규소가 3개로 계속 이어지면 판상구조고 일부만 3개가 딱 연결되어서 이중사슬로 결합되면 이게 복사슬 구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원이 모두 3개의 산소가 결합을 했느냐 일부 산소만 2개의 결합을 했느냐 이 차이에 본다면 되는 거야. 지금 현재로는 그냥 요것만 뭐 복각, 단위, 판흑 이렇게 외워서 공부를 할 수밖에. 마지막에 망상구조, 입체구조로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는 우리가 많이 아는 석영, 장석, 알겠어? 망석 이렇게 오거든요. 알겠어요? 망석장이 이렇게 오거든요. 알겠습니까? 입체구조에 가깝죠? 망상구조는. 그래서 얘들은 뽀개지면 쪼개진 현상이 나타나요. 얘들은. 알겠습니까? 자, 부서짐, 쪼개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본다면 보통 감남석은 뭐라고 한다? 아, 독감이었잖아. 얘들은 잘 뭐라고 하냐? 없다고 그래야죠. 얘들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까? 얘들은 뭐 쪼개짐이 몇 방향이냐 한다면 얘들은 쪼개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서진다, 깨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깨져요. 감남석은. 근데 단사슬 구조부터 시작해서 규칙성이 존재하면 쪼개짐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은 쪼개짐이 두 방향으로 쪼개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복사슬 구조도 쪼개짐이 두 방향입니다. 근데 흑운모는요 한 방향이야. 판 모양. 얘들은 쪼개짐이 한 방향. 판으로 떨어지거든. 뚝뚝뚝. 알겠어? 자, 여기서 중요한데 얘하고 얘가 달라. 장석은 쟤랑 똑같아. 쪼개짐이 없어. 장석은. 그래서 얘는 뭐냐? 석영이 쏘리. 쪼개짐이 없어. 얘는 부서져. 얘는 쪼개짐이 없고 뭔다? 부서짐. 깨짐 현상이 나타나고 장석은 쪼개짐이 나타나. 몇 방향? 두 방향. 그러니까 쪼개짐은 너희들이 외울 거는 두 방향이냐 한 방향이냐. 한 방향은 누구밖에 없어? 흑운모밖에 없고. 알았니? 깨짐이 단사슬하고 그 다음에 석영 이 두 개. 각섬석, 석영.
알겠어요? 그 요런 각성석이래요. 감남석. 알겠어? 요런 것들이 둘이 깨짐이고, 이게 왜 이것도 너희들이 시험 보기 전에 갖고 들어가야 될 사항이야. 공부해야 돼. 알겠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다 외워야 될 것이고요. 자, 72쪽으로 넘어갑시다. 여기는 누가 나옵니까? 탄소가 나오는데 이미 탄소를 했기 때문에 접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세 번째. 아까는 지각이었잖아. 여기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이 물질의 규칙성을 배워야 되는데 당연히 탄소는 이거죠. 얘 역시도 몇 쪽이에요? 14쪽. 지금 다 규소도 그렇죠? 탄소도 그렇죠. 다 14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화합물이 뭐야? 대문자 두 종류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물질을 말이야. 대신 대문자 두 종류인데 얘들이 다 뭐 해야 돼? 이거여야 돼. 누구? 이런 식으로. 알겠니? 결론적으로 탄수화물. 그럼 니들은 이것만 알면 되겠다. 봐라. 대문자 3개면 물에 녹는다. 와, 단백질을 CH5에 물에 녹는다. 우리도 단백질이 이루어져 있죠. 물에 들어가면 녹는다. 뼈만 나온다. 고분자는 안 녹아요, 여러분. 알았어요? 너무나 큰 물질은 녹지 않습니다만 단순한 저분자들 같은 경우는 그 법칙이 성립을 해요. 알았지? 우리는 지금 고분자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 있죠? 얘들 탄수화물이 생명체 운동을 생명 활동도 하고 에너지 원으로도 쓰이고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인데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 아이들은요 종류가 되게 많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 생명체에는 탄수화물이 있고요, 지방이 있고요, 단백질이 있고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탄수화물은 우리가 보통 녹말이라고 하죠. 셀룰로스라고도 부르고요. 사실 지방도 여러분 지질이 정답이거든요. 지질 중에 중성지방이 있고 인지질이 있고 스테로이드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스테로이드 많이 들었죠? 스테로이드 속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질이.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계 지방 그 류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 이것들도 중성지방을 뜻하면 우리 몸에 있는 거죠. 얘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리되고 이런 걸 배우잖아요. 단백질도 아미노산으로 분리되고. 지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것만이 우리가 탄수화물이 아니라 이것이 분해되면 소화되면 뭐 엿당이나 설탕이나 혹은 덱스트린 혹은 마지막에 포도당 같은 거 이렇게 막 갈라지는 이것들이 다 탄수화물. 아미노산은 당연히 탄수화물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그렇게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중간 생성물들, 마지막 생성물들 모두 탄수화물에 해당되고 이런 애들은 고분자죠. 이것들이 분해돼서 나온 애들이 저분자. 알겠어요? 자, 그러면 탄소의 화학적 성질을 한번 보세요. 출발은 얘부터 나오잖아.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다. 탄소. 이거 말고 또 뭐 있었어요? 이거 기억해? 이게 탄소 구조의 전부야. 선은 공통적으로 몇 개 나오냐? 4개. 공유결합 4번. 근데 구조는 이렇게 4가지. 이 공유결합 때 배웠던 것들이 거기에 탄수화물의 다양성이 어디 밑에
탄소 원자가 염소 원자로 바뀌는 그림 보이냐 그거? 그림 보이냐? 이제 질문할게. 거기 몇 가지 물질 보여? 몇 가지 물질이야 그거?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어딘가 손으로 찍어봐. 하나 걸렸어. 지금 찍기 하고 있어. 이야 틀렸어. 오이올 여학생들 둘 다 맞고 남학생 혼자 틀리고. 그래서 폭행. 남학생 폭행 당했어. 무심한데? 때리세요. 뭐 이런 표정이야. 야, 이거 하고 있다고. 몇 개야 물질? 짚어봐.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치? 물질 5개지. 자, 두 손을 이용해서 얘는 물이 또 녹지 않아요. 손가락 집어봐. 얘는 물이 녹지 않아요. 이거 틀리면 오늘 수업 다 개판 친 거야. 이거 맞히면 모두 용서되고. 얘는 물에 녹지 않아요. 두 손을 통해서 찍으라고. 이 5개 중에 물에 녹지 않는 것. 물에 녹지 않는 것. 두 손을 통해 찍으라고. 두 손을 통해. 하나 맞았어. 잘했어. 오늘 수업 뿌듯하다. 그래, 맞아. 보니까 대문자가 2종류. 그것들이 물에 녹지 않고 나머지 가운데 있는 다 물에 먹어. 3개는. 왜? 대문자가 3종류니까. 알았니? 그걸 그렇게 놓으니까 니네 맞추잖아. 이렇게 놓으면 이것 때문에 틀린다니까. 왠지 대칭 같거든. 막 조화롭게 이루어진 것 같고. 왜 이걸 90도로 본 놈들은? 이게 100%.5도거든. 극성문자야 이거. 그냥 니들은 대문자가 3개만 그래도 봐. 이렇게 알아두는 게 제일 편하다. 자, 탄소화물 결합의 규칙성이 써있어 밑에. 써있는데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사슬구조, 가지구조, 고리구조, 이중결합, 삼중결합 여기 다 있어. 이 안에. 탄소는 이중결합 가능, 삼중결합도 가능. 근데 단일결합은 4번까지도 가능. 알았어? 이런 것들이 결합구조고 맨 밑에 있는 탄소화물과 지질의 형성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좀 알아두면 좋은데 봐라. 탄소가 3개 있어요. 탄소가. 이 탄소는 이 구조식으로 나타내야 돼. 선을 몇 개 더 그려야 돼.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다 수소를 이렇게 써. 이 탄소는 하나, 둘, 수소를 써. 이 탄소는 수소를 써. 이해가니? 얘를 이렇게도 나타내. 이게 사슬이라는 구조야. 근데 얘를 더 간단하게 이렇게 줬어. 여기에 탄소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탄소에는 수소가 3개 있는 거야. 여기 몇 개? 그렇지. 여기 3개. 이 안에 탄소 몇 개 있겠냐? 그렇지. 수소는 몇 개 있겠냐? 계산법. 여기 탄소에 수소 몇 개 있겠어? 여기도. 여기도. 사실은 5개 탄소에 2배씩 수소가 있고 여기만 하나씩 더 있는 거야. 그래서 12. 알았니? 그럼 내가 이렇게 쓰면 저거 탄화수소구나 아는 거야. C와 H로 된 탄화수소구나. 밑에 그림 있지. 인지질과 중성지방의 완성. 거기서 선박엽으로 막 그린 거지. 탄소화물. 알았니? 탄소가 이렇게 쭉 있고 거기에 수소가 쭉 붙은 애가 있구나. 근데 니들이한테 보이기 쉬운 건 뭐냐? 포도당을 이렇게 그렸잖아 얘들아. 이렇게 그렸잖아. 그럼 니들 보기엔 탄소가 몇 개 있다 이 안에?
꼭지점 몇 개나 꼭지점 그래 6개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은 이렇지 않아.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에 탄소. 알았냐 무슨 말인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돼 있거든. 이런 뭐 OH 돼 있고 CH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육각형 딱 그리면 그냥 포도당을 표현한 거야. 그건 포도당. 근데 보니까 육각형 하나가 아니라 녹말은 막 두 서너 개 결합돼 있잖아. 사실은 저거 1억만 개 있습니다. 1억 개만 개 있어. 이 정도. 1000개, 10,000개 막 이렇게 붙어 있다고 고리가. 그럼 그걸 고분자. 그래서 반대로 그 육각형을 하나로 끊어내는 걸 소화라고 하는 거야. 소화. 오른쪽 그림은 인지질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인지질이 있고 글리세롤이 있고.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중성 지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중성 지방. 이거 뭔지 알겠죠? 이게 다 뭐예요? 탄수예요. 여기도 탄수 있어요, 원래. 얘가 소화가 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끊어진 거죠, 두 개. 이걸 그래서 이걸 지방산이라고 하거든. 지방산. 얘가 지방산이 원래 3개 붙었는 애가 하나밖에 안 붙었잖아. 생명과학에서는 하나를 모노라고 그래요. 모노. 둘을 다이. 셋을 트리. 그래서 모노 글리세리드. 모노 글리세리드. 아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그리거든요. 나중에 배운 이거 인지질이에요. 이게 중성지방 인지질. 근데 거기에 인지질을 그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가 이렇게 와. 이렇게. 끊어진 거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이 만나면 중성지방 생성된다고 하는데 원래 요거 하나 더 떨어지면 이게 글리세릴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 붙어 있어요. 모노글리세리드로 소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성지방, 이건 인지질. 모습이 이런 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다 치우고, 아, 탄수화물은 고분자고요. 생명체를 이루는 애들은 중심원소가 탄소인 거예요. 지각을 이루는 애들은 중심원소가 규소고요. 알았습니까? 그들의 결합 구조에 의해서 뭐 지각은 단사슬이냐, 복사슬이냐, 승상구조냐, 아니 판상이죠. 판상구조냐, 망상구조냐, 거기에 있는 뭐 석영이냐, 장석이냐, 이런 걸로 구분하고, 얘들은 탄수화물인데 거기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고 저렇게 결합되고 모양적인 것으로 인해서 지질이냐, 그것이 탄수화물이냐, 단백질이냐, 이런 말을 쓴다는 겁니다. 구성 원소의 종류는 똑같은데 구조가 달라서. 시험 문제 뭐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여기. 그냥 시험에 나올 건 딱 얘예요. 이거 하나. 이단원의 하이라이트. 왜? 얘는 또 나오거든요, 뒤에. 중요한 건 없어요. 니들한테 내가 지금 그래도 중요성을 하려고 니들한테 한 거야. 물에 녹아 안 녹아? 그러니까 진짜 재밌었죠. 아, 물에 녹아 안 녹아? 재밌었잖아. 안 나와요. 그럴 줄 알고 안 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73쪽 보세요.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지각과 생명체에 산소가 가장 많은 까닭. 산소가 빅뱅 우주 탄생 초기. 부끄럽죠. 수소랑 헬륨이 탄생했죠. 산소는 태양과 비슷한 별의 내부에서 완성됐죠. 그래서 X. 대기와 해양을 구성하는 원소의 성분비는 서로 다르죠. 대기는 질소가 제일 많지만 해양은 산소가 제일 많아요. 물이 대부분이니까. 세 번째,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건 누구였어요? 탄소였죠. 생명체도 산소가 짱이야. 야, 니네 대기 빼놓고 다 짱이라니까, 산소가. 대기는 질소, 산소인데 나머지는 다 산소야, 얘들아. 그럼 이 탄소는 별의 내부에 생성되었죠. 수소, 헬륨 외에는 다 별의 내부잖아요. 생명체는 물과 소량의 무기물을 제외하면 유기물로. 맞아요. 그 소량의 무기물은 다 혈액 안에만 있어요. 그리고 뼈에 들어가 있고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규산염 삼연체입니다. 여러분 입체란 뜻이에요. 삼연체란 뜻은 A, B. A는 규소일 거고요. B는 산소겠죠. 됐습니까? 자, 세 번째, 그림 가에서 다는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가를 복사슬이라고 하고요. 나를 망상구조, 다는 판상이죠. 그래서 가의 대표적 물질이 뭐예요? 복각, 각성석. 그 다음 망상구조는요, 망석장식, 그죠? 석영, 장석영. 그 다음에 판상구조는요, 흑음목. 기억나요? 그렇게 자꾸 외워두시라고. 그리고 가는 쪼개짐 두 방향이었죠. 기억나요? 그리고 망상구조는 석영은 깨짐이었죠. 쪼개짐. 깨짐이 개가 깨짐. 그 다음에 장석이 쪼개짐 두 방향. 흑음모만 유일하게 쪼개짐 한 방향. 그리고 쪼개지지 않는 애가 누구 있었어 아까? 독감. 감남석영. 깨짐. 알았습니까? 깨짐은 독립구조에서 누구? 감남석. 망상구조에서 누구? 석영. 이 둘이 깨짐이고 나머지가 다 쪼개짐인데 그 중에 한 방향은 누구? 흑은목. 이렇게 구성해서 외우세요. 네 번째, 지각 구성물질 중 규산염이 아닌 거. 여러분 방해석은요, 써놓으세요. CaCO3. 무슨 결합물질이에요? 이응. 그렇죠. 이온 결합이죠. 칼슘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금속 결합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 원소밖에 없습니다. 걔는. 알았어요? 나머지 장석이나 희석이나 감남석, 흑음모는 모두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SiO2. 알겠어요? 특히 그런데 감남석 같은 경우는 양이온과 결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이온 결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iO가 기본인데 방해석만큼은 탄산가심이에요. 얘가 뭉쳐서 석회석되는 거예요. 야, 혹시 기억나? 야, 방해석에다가 산을 떨어뜨리면 기포가 나오거든? 어떤 기체일까? 잠깐 흘러가는 말로 내가 해보는데, 내가 가끔 얘를 총망하는 게 이거야. 뭔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기분에 따라 외워. 맞아요. CO3가 들어가면 CO2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탄산소 나트륨 베이킹 파우더도 마찬가지고 CaCO3도. 오케이, 땡큐. 자, 다섯 번째, 탄수화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탄수화물이 모두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다 쓰여요. 알았어요? 대부분이 다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대신 에너지원이 되려면 가장 간단한 단위체가 돼야 돼요. 포도당 아니면 아미노산. 녹말, 사실 녹말이 분해되는 과정 있잖아요. 녹말, 밥을 먹어요. 분해서 뎁3, 포도당, 엿당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열이 나면 몸이 따뜻해지긴 해요. 근데 그것은 에너지원은 아니에요. 에너지원은 ATP라는 어떤 물질을 합성해야 되거든요. 그런 건 포도당까지 가져야 돼요.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들어와야 되고. 여튼 안 된다고 해서 틀렸죠. 탄소는 산소보다 결합할 수 있는 전자가 많다. 4개. 탄소는 4개, 산소는 2개 했잖아. 세 번째, 탄소와 탄소 사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할 수 없다. 부끄럽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명체 구성물질 중에 탄소 화합물이 아닌 거. 부끄럽죠. 1번 물, H2O. 탄소 없어요. 다음 일곱 번째, 가를 가지 모양이라고 했죠. 정확히 말하면 나를 사슬이라 부른다면 가는 그 사슬에 가지가 달린. 알았어요? 그래서 가를 가지 모양. 그 다음 나는 사슬 구조. 사슬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다는 고리 모양.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이렇게 쓰면 탄소 몇 개 있는 거죠? 4개에 수소는 몇 개 있을까요? 이거의 2배수 더하기 2. 그렇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이거 보세요. 탄소 몇 개 있어요? 4개. 수소는요? 10개? 이거 10개입니다. 맞아요. 이거 부끄럽네. 똑같아요. 얘는 사슬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가지 달린 사슬이라고 불러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있느냐 이게 둘이 이게 구조 이승절체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럴 땐 사슬이라고 부르지만 이건 가지 달린 사슬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됐고요. 숙제가 좀 많나요? 아주 담백하죠? 자, 78쪽. 인트로만 하고 끝낼게, 인트로만. 다음 편에 숙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돼. 야, 시험은 노트 정리한 게 잘했나 확인하는 시험 치고 봐. 알았어? 딱 답 적어서 보내고. 일단 OMR 줄게. 니들은 내가 PDF로 딱 다음 시간에 OMR 주고 PDF 줄 테니까 시험 보러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시험지가 나온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시험지를 주는 게 멋있잖아 이렇게 PDF보다. 그치? 꼭 잘해서 보내줘. 고마워. 얘들아,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에서는 시험 문제에 단골로 나오는 것이야. 솔직히 앞에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 어디? 그거 아까 독립형, 단사슬, 복사 여기 시험 문제 하나 나와. 나머지는 교묘하게 겹쳐. 딴 거랑. 알았니? 그러다 보니 여기가 또 각광을 받는 거야. 이거 시험 문제 내기 진짜 좋거든. 이쪽. 왜? 중학교 때 배웠기도 했고. 여기서 너희들이 뭐 배우냐면 탄단지 배우는 탄단지. 그리고 핵탄두.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핵산. 핵산이라는 게 새롭게 나온 거야, 핵산. 그래서 너희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배웠지만 핵산은 처음 들어볼 거야. 이 핵산은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고등학교에 돌아서 배우는 것들은 좀 알아둬. 얘가 있고 얘가 있다는 거지. 핵산. DNA, RNA를 모두 핵산이라고 저기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니들 코드가 다 저 안에 있어. 아빠하고 유전자 뭐 하면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28%? 아니요? 99.9%?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친자는 99.9%가 나와요. 친자예요. 너 아니구나. 이 녀석 어서 보통 저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유전 정보가 여러분들이 뭐 외모나 이런 걸보다도 이 유전자 대비가 일치하는 것이 유전적으로 얘가 자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 저게 DNA, RNA로 되어 있어요. RNA하고 DNA 그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여기서. 그리고 뒤에서 생명 중심의 원리 가면 좀 이해하기 쉽거든.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있죠? 아 이런 것들은 이렇고 저런 것들은 저렇고 다 고분자 물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알았어요? 이 고분자 물질이 소화를 통해서 저분자 물질로 바뀌는 과정도 볼 건데 그거 뭐 중간에 들어간 효소 이런 거 외우는 거 없습니다. 지금은 아 이런 물질들이 이러한 결합을 통해서 됐구나.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다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알았습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라고? 공유결합 물질이고 중심원소가 누구라고? 탄소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탄소화물이야. 대신 대문자가 3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생님 물에 잘 녹게 이러지 마세요. 이거 다 고분자입니다. 알겠죠? 고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그 마지막 단위체 포도당, 아미노산 걔 물에 잘 녹아요. 지방산도 물에 잘 녹습니다. 근데 지방산은 그닥 물에 잘 안 녹아요. 안 녹고 이제 지용성에 잘 녹는데 뭐 아미노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도당은 물에 잘 녹죠. 하지만 이런 고분자들이 있죠. 녹말, 뭐 셀룰로스, 그 다음에 뭐 단백질 이런 것들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탄소가 중심 원소인 공유결합 물질이다를 미리 알고 가세요. 다음 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숙제도 많고 그런데 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